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딜라미네이션 테어를 특히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에 생기는 딜라미네이션의 테어를 풀 시크니스와 그리고 파셜 시크니스 테어를 테어 리트랙션 되는 정도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딜라미네이션이라는 그 테어를 약간 데피니션이 약간 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딜라미네이션 테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트라텐디너스 호리존탈하게 스플리팅 되는 건데 그것이 알티큘라랑 벌살 레이어 사이로 스플리팅 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서 리트랙션 되는 정도가 약간씩 서로 다를 수가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누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풀 시크니스 테어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파셜 시크니스 테어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되었고 여기에 있는 거는 벌살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되었고 여기서는 둘이 똑같이 리트랙션 되거나 아니면 컨실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MRI에서는 이렇게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테어에서 딜라미네이션이 굉장히 많은 것에서 보인다라고 하였지만 아주 시비어한 텐디노시스에서도 이렇게 딜라미네이션 테어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시던스는 확실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딜라미네이션이 되었냐, 이것도 조금씩 다르죠. 약간만 딜라미네이션 된 거는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래서 어떤 저널에서는 5mm 이상 딜라미네이션이 있어야지 딜라미네이션이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거 정도는 아주 조금 딜라미네이션 가지고는 딜라미네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풀 시크니스 테어든 파셜 시크니스 테어든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스트릭션 된 것이 한 72%에서 그러니까 딜라미네이션 중에서 이 두 개가 한 72%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셜 시크니스 테어에서도 다루었지만 벌살 파이버가 테어되는 것이 알티큘라 파이버보다 더 좀 드물죠. 그래서 그런 거랑도 연관돼 본다면 알티큘라 파이버의 리트랙션도 이렇게 좀 더 테어도 흔하고 리트랙션도 더 잘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머슬 아토피랑도 또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5년 AJR에 따르면 풀 시크니스의 딜라미네이션의 80%가 스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생기는데 그와 동시에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파셜 시크니스의 딜라미네이션의 테어가 잘 발생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풀 시크니스 테어가 있을 때에는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파셜 시크니스 테어, 특히 딜라미네이션 테어가 있는지를 봐라라고 하는데 저도 참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 시크니스 테어가 있으면서 로테이터 케이블 및 그런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이 되어 있죠. 여기 딜라미네이션이 클리비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트랙션의 정도가 좀 다르죠. 이렇게 스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가 있는데 이것은 2A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좀 더 뒤에서 얻은 이미지에서 보자면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벌살 파이버는 괜찮은데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은 1A에 해당하고 이것은 2A에 해당하는 그런 이미징 파인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시크니스에 테어가 있는데 딜라미네이션이 있다 그러면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다 그렇다면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파셜 시크니스 테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흔하게 동반되는 테어는 이렇게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되는 이러한 테어의 패턴이다. 뭐 흔하게 보는 그런 테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풋프린트의 테어는 인트라머스큘라 시스트가 동반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딜라미네이트 테어에서 흔하게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이전에 인터스티셜 파셜 테어에서 제가 또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인트라머스큘라 시스트가 있을 때에는 인터스티셜 테어의 중요한 마커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이렇게 인터스티셜 테어가 쫙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클리비지가 있으면서 시스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센티넬 시스트로서 이렇게 인터스티셜 테어를 딜라미네이션 테어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6가지 타입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입 1A를 보겠습니다. 타입 1A에서는 풀 시크니스의 테어가 있으면서 articular fiber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된 것을 타입 1A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 이렇게 벌살 파이버는 있는데 알티큘라 파이버 로테이터 케이블이 좀 더 리트랙션이 되었고 풀 시크니스의 테어죠. 풋프린트가 완전히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크레비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똑같은 모양이죠. 테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죠. 풀 시크니스의 풋프린트의 풀 시크니스 테어와 함께 벌살 파이버보다는 알티큘라 사이드의 파이버가 더 많이 조인트 캡슐 포함해서 좀 더 리트랙션이 된 것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1B 풀 시크니스 테어가 있는데 벌살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자면 여기까지가 다 그냥 로테이터 커프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보이는 이 구조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구조물이 벌살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벌살 파이버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리트랙션 된다라고 디스크립션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딜라미네이션 테어가 있으면서 벌살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이 되었고 여기서 보이는 거는 알티큘라 파이버 및 로테이터 케이블이 한 이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알티큘라 파이버이고 좀 더 벌살 파이버가 조금 이쯤일 것 같습니다. 벌살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된 것을 볼 수 있고 완전히 풀 시크니스 테어입니다. 다음은 풀 시크니스의 테어가 있지만 이렇게 알티큘라라 벌살 사이드 사이로 크리비지가 보이는 것을 타입 1C이고 같은 정도의 리트랙션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알티큘라라 벌살 파이버가 보이고 크리비지가 이렇게 좀 서툴하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풀 시크니스 테어 사이즈가 어떻다라고 언급을 하고 테어 모양 어떻다라고 말을 할 때 이 크리비지의 테어라 딜라미네이션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는 것은 치료 계획을 짤 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자면 티슈 그런 로테이터 커프의 티슈가 좀 약간 푸어 퀄리티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알티큘라나 벌살 파이버가 있으면서 같은 정도의 리트랙션을 보이면서 이렇게 딜라미네이션이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셜 시크니스 테어를 보겠습니다. 파셜 시크니스 테어는 2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된 것은 2A입니다. 케이스를 보면 벌살 파이버는 인텍트하죠. 그런데 로테이터 케이블 및 알티큘라 파이버가 이렇게 좀 더 리트랙션이 확실히 풋프린트에서 리트랙션이 더 많이 되었고 이런 크리비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A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도 벌살 파이버는 인텍트한데 로테이터 케이블을 포함하여서 알티큘라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풋프린트에서 테어가 되어서 리트랙션 되었고 이 사이에 크리비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벌살 파이버가 인텍트하지만 알티큘라 파이버가 테어가 되어서 이렇게 리트랙션이 되었습니다. 알티큘라 파이버의 톤 엣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 이미지를 보신 것처럼 이 클리비지가 아주 분명하게 잘 보이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이것이 굉장히 좀 모호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클리비지가 꼭 어떤 딜라미네이션의 테어를 진단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파인딩은 아닙니다. 이렇게 알티큘라 파이버의 그런 톤 엣지가 이렇게 리트랙션 된 것이 보인다 한다면 이런 거는 얘만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분명히 서로 갈라졌기 때문에 벌써 인텍트한데 알티큘라가 리스트릭션 됐으니까 딜라미네이션 됐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비록 클리비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트랙션 된 정도가 다르죠. 딜라미네이션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클리비지는 어떤 딜라미네이션에 있어서 진단에 있어서 꼭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전형적인 타입 2A죠. 벌살 파이버 그리고 클리비지도 보이고 알티큘라 파이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딜라미네이션이 이렇게 클리비지가 보이는데 여기는 크리비지가 안 보이죠. 그냥 벌살 파이버 쪽으로 텐던이 좀 시닝이 있나? 이 두꺼운 거는 뭐지? 로테이터 케이블이 두꺼워졌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클리비지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 클리비지가 막혔나 보죠. 잘 안 보이나 보죠. 시간이 지나서 시노바이티스라 그런 파이브로시스 그런 스카티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런 로우 시간 인텐시티로 서로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벌살 파이버가 인텍트하고 비록 클리비지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알티큘러 파이버가 리트랙션 되었으니까 서로 리트랙션 되는 정도가 다르죠. 얘는 인텍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역시 딜라미네이션 테어다라고 이제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벌살 파이버는 비교적 인텍트해 보이는데 로테이터 케이블과 알티큘러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되어서 이게 서로 레이어 2랑 레이어 3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거 딜라미네이션 테어입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런 케이스를 타입 2A의 그런 테어다라고 이렇게 굳이 명명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파셜 테어가 있는데 하이그레이드이면서 알티큘러 파이버가 어디까지 리트랙션 됐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합니다. 다음은 좀 드문 벌살 사이드에 테어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티큘러 파이버를 인텍트합니다. 즉 리버스 파스타 리전인데 이렇게 딜라미네이션이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리버스 파스타 리전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딜라미네이션의 클리비지가 보이고 알티큘러 파이버는 인텍트하지만 벌살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이 되었죠. 여기도 알티큘러 파이버는 인텍트한데 벌살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이 되어서 이렇게 리트랙션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클리비지가 뭐 한 이쯤일까 뭐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살 파이버와 알티큘러 파이버가 서로 특히 벌살 파이버가 리트랙션이 되었다는 것은 딜라미네이션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파셜 thickness 테어인데 그 안으로 테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뭐 일종의 같은 개념이죠. concealed intertendinous delamination의 개념이죠. 케이스에서 벌살과 알티큘러 파이버는 인텍트한데 이렇게 인터셀 테어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환자에게서 알수로그램을 한다면 그냥 알수로그램 T180 이미지에서는 이게 안 보이겠죠. 컨트라스트가 이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T280, 패스 T280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보자면 굉장히 벌살 파이버는 아주 되게 가늘긴 합니다. 네, 알티큘러 파이버는 조금 더 두껍게 잘 보이네요. 이렇게 인터스티셜 테어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컨실드한 인트라 텐디러스 딜라미네이션의 2C에 해당하는 소견입니다.